그러니까 유럽이 이산화탄소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EU에서 전기차 파는 업체들이 일제히 전기차 할인 들어갑니다. 당연히 현대기아차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이런 전기차와 국내 그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점유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시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후에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가 한국 배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2차전 조정의 원인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북미 쪽 트럼프 이슈 때문에 이제 하락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우리 K 배터리 쪽에 더 EU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중 전기차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K 배터리 쪽에 기회 요인들이 상당히 있고요. EU 상황이 어떠냐면은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탄소 배출 규제가 내년부터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21년부터 24년까지는 킬로미터당 118g의 탄소 배출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 93g으로 줄어들거든요. 25년부터 29년까지 그렇고 2030년부터 2034년까지는 49g으로 또 줄고 2035년부터는 제로입니다.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스텔란티스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전기차 판매 비중을 2배 올려야 돼요. 9% 증가 성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EU에서 전기차 파는 업체들이 일제히 전기차 할인 들어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 할인에 들어가요. 그 지금 무조건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미 쪽에 배터리 캐파가 구축되어 있는 엔솔이라든가 SK온, 삼성 SDI 이런 배터리 기업들한테 호재가 될 것이고, 또 헝가리 쪽이라든가 그 유럽 쪽에 또 양쪽전자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도 동반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이후에 그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해서 PP라고 해가지고 국민당 그룹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내년도에 그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해서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2035년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EU 위원회에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더 EPP로 인해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이런 것들, 연비 규제가 더 완화됐어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는데 일단 아니라고 했고, 지금 증권사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이 먼저 이거를 주장했다가 지금 요 내용에서 처리를 했고요. 하나증권에서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주장했다가 좀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 특히 독일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부활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유진투자증권 코스트 벤처팀에서 최근에 언급한 내용이 그 독일 수상이 EU 전체의 전기차 보조금 도입을 주장을 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전체 하자. 이유는 이제 내년 2월 달에 조기 선거가 있거든요. 지금 독일 경제가 어렵고 독일의 완성차 표를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독일의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한 이유가, 업체들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보조금을 못 줘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지원금을 이제 보조금으로 돌렸다가 그게 위헌이라고 하는 바람에 보조금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선거가 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업체들을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유리할 테니까 선거에 이슈가 될 문제라서 총리가 상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유럽의 탄소 규제 강화 이런 부분들, 한국 전기차랑 그 배터리 긍정적이라는 거죠. 물론 관련된 그 파이낸셜 뉴스를 이제 요약을 제가 해봤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산화탄소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늘려야 되죠. 늘리도록 유도를 한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현대기아차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이런 전기차와 국내 그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 엔솔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가동률이 좋아지는 건 부분인데, 판매가 많이 되면 당연히 가동률이 올라가는 것이가 좋은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노스볼트 파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파산 위험, 지금 그 노스볼트처럼 파산이 벌어지거나 K배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유력한 지금 제조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K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고, 또 현대와 기아차가,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 EV3라든가 현대차는 이제 인스터 같은 가성비 좋은 전기차들을 좀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이 올라가면서 현대기아차들은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 판매를 늘리는 그런 전략이고, 그리고 결국에 유럽 전기차 시장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성장 시장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또 사실 이러한 그 탄소 배출 규제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 시장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현대차와 기아 같은 한국 전기차 업체들과
또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같이 동반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뉴스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이제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그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규제 강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전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입지를 닫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가장 수혜는 뭘까를 봤을 때는 삼성 SDI라고 뉴스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 SDI가 전체 매출 40%가 유럽에서 나와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밸류체인 특허 프로그램이 삼성 SDI와 동반으로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EU의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됩니다. 이 같이 맞물릴 거예요. 규제가 내년에 굉장히 강화되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 전기차 업체와 K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또한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슈다. 여기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관세를 많이 때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유럽의 전기차 고유관세 피해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공략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전기차 수출을 줄이는 대신에 하이브리드,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출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하이브리드 판매가 7월에서 10월까지의 걸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유럽 전기차 수출에서 전기차 비중은 이제 62%에서 58%로 감소를 해서 전기차는 수출이 좀 그 증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쪽이 올라가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우리 한국에도 진출하겠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현대차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오늘 이제 18일날 기아차도 많이 올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는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뉴스가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서울경제에서 단독 뉴스에 나온 건데, 중국 전기차 이탈 틈새 시장 종료 중 현대차 7년 만에 펌 유럽 딜러 대회, 이건데, 그 현대차가 7년 만에 유럽 딜러 대회를 개최해서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을 담았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U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중국 전기차 판매, 그 수출된 게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이 틈을 파고 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럽 34개국 법인 관계자 2,500명이 참여한 2024 유럽 딜러 대회를 현대차가 개최를 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2035년까지 전기차 완전 전환 계획을 유지를 하지만 향후 10년간은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등을 현지 수요에 맞춰서 차량을 공급하겠다는 그 유연한 계획도 같이 밝혔고, 유럽이 이제 어쨌든 전기차 판매 줄어드는 또 유럽밖에 없거든요. 그 흐름은.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일시적 판매 수요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걸 대응하고자 해서 이런 그 대회를 열었고, 이게 7년 만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7년 만에 이유가 어떤 시장 점유율을 중국 전기차가 그동안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탈을 현대차가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영향을 갖고 있고, EU 점유율을 3년 만에 21.7%까지 끌어올렸던 중국 자동차의 시장 경쟁력이 희석될 수밖에 없는 만큼 틈새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고요. 사실 21.7%가 순수 중국 브랜드가 아니라 테슬라도 들어가고 MG라든가 유럽산 전기차를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점유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시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관관계세 이후에 중국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그래서 현대차가, 기아가, 특히 현대가 중국에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아이오닉 5N 이런 고성능 전기차를 앞세워서 중국에도 지금 투자를 해서 진출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의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 있다 보니까 지금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들이 유럽에도 상당히 호응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할수록 특히 현대차, 현대기아차의 홍보를 잘 보시고 현대차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협상은 계속 한다 그랬거든요. 중국 향 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협상을 잘 진행되고 있고, 뭐 기술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 여기도 EU랑 중국과의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라는 새로운 변수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EU와 중국 간의 대화가 최근 몇 달간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그 전기차 관세에 둘러싼 협상도 같이 중단됐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예고했던 보복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있다는 그런 내관이 첫 번째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양측 관계의 새로운 내관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유가 중국에서 견제를 시작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의 스탠스가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있어서 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하는 것, 그것 때문에 생긴 것도 있는데, 이유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드론 공장에서 러시아 군용 항공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등 EU 주요국들은 주요 기관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명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는 거죠. EU와 15개국은 베이징에 공동 외교 서한을 보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답변하지 못했다. 그래서 협상이 지금 중단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EU의 고유 외교관은 중국은 항상 중립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치명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증거는 그 반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러시아 군용 항공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립이라 볼 수 없겠죠. 중국도 EU 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EU의 기관 정당, 싱크탱크 관련자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협상이 중단된다는 거는 이런 고부가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겠죠. 현대기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타이밍에서 이렇게 이제 딜러들과 유럽 딜러 대회를 개최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 점유를 올리는 방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침 내년도에부터 본격적으로 연비 규제가 갑자기 많이 강화가 되고 또 중국 관세도 유지가 되는데, 지금 협상도 살짝 중단된 상태면은 그게 두 가지가 같이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현대기아차와 그리고 K배터리 쪽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온 거 아닌가, 유럽 시장을 기준으로는 봤을 것 같고. 그래서 EU의 중국 관세 정책 뚫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이런 뉴스가 있는데, CATL이 그 스텔란티스랑 손잡고선 합작 공장 세우겠다지 않습니까? LFP 배터리 공장 짓겠다고 하는데 관세 피해서 유럽 진출하지 않습니까?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세 장벽 뚫었다 얘기를 막 하는데, BYD도 공장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이 높았던 이유들을 잘 보면은 인건비가 싸고, 또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있고, 또 임대료라든가 전기세가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유럽으로 갔을 경우에는 가격 경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CATL은 현재 진출하기 원하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이걸 수출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공장 새로 짓게 되면 공장 짓는 시간도 걸리고 또 수율 잡는 데도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것보다도 자국 내의 산업을,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것도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거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그 현지 공장에 짓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우리도 같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것이고, 이유가 그 배터리를 철저히 역내 중심으로 가져가는 정책을 세운다면은 이는 국내와 중국 배터리 간의 가격 경쟁력 격차를 대폭 낮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 배터리에 대한 허용 수준을 전략적으로 결정한다면 유력한 대안이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 좀 많이 우리가 힘들어했던 유럽 시장에서 꽤 큰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가 그런 이제 연비 규제 강화 문제, 그리고 관세 문제가 지금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특히 현대기아차가 많이 팔면서 같이 들어가는 배터리도 같이 급증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참 그 장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역대급 하락장을 거의 처음 겪어본 거고요. 코로나 때부터 더 어려웠고, 그 거의 8개월 빠졌다고 보면 돼요. 6월달 잠깐 그런 거고, 코스피는 7월부터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것인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만 시장들이 버텼던 종목들도 11월 초를 지나서부터 같이 동방 다 급락을 하면서 지금 빠져나오면 구멍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어요. 지금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다우 지수가 9거래 연속 하락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IB 쪽에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좀 배려가 높다,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나와서, 대체로 그래서 1차적으로는 FOMC 이후가 그 내년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이제 2번이 될지 3번 이상이 될지, 원래대로 좀 될지, 아니면 이게 회수가 줄어들지에 따라서 조정 여부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FOMC 이후에 대한 일차적인 경계감이 있을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내년 1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와의 증시와의 허니문 기간이 사실 그때까지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보통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취임 전까지는 상당한 강세장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취임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투자하신 분들은 이걸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는 1월 20일까지를 보고 FOMC 이후를 보면서 현금 비중을 좀 올려갔다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 다시 그 비중 늘려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조정을 좀 대비를 하셔라. 미국장 투자 많이들 하시니까 엄청 돈 많이 갔다고 하잖아요. 마냥 간다고 여기서 풀베팅하는 상태는 아니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역대급 하락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계엄 이전으로 돌아왔고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고, 장중 흐름 워낙 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만 있어요. 좀만 붙어주면, 그리고 종목들 움직임 보면은 호재만 붙으면 바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워낙 많이 빠진 거예요.
호재에 되게 민감하게 급등을 합니다.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또 실적이 내년도 좋아질 종목들, 이런 종목들 수습해 보시고, 아이디어가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지금 애플이 폴드오펀 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임박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각형 배터리 말씀드리면서 LG 에너솔루션에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나오거나 장비나 소재 업체들 그런 거 찾아보고서 뉴스 검색하고 하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고객사들이 확보되는 기업들, 전액 기업 같은 경우도 재료들이 나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보셔서 뭐 모멘텀이 좀 빠른 기업들을 좀 찾아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게 어려우면은 그냥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부터는 어떤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0일날 본회의에서 예산 통과되면서 금수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시장으로. 특히 중소형 종목들로. 그 스몰캡 지수가 거래량이 확 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금만 호재가 붙으면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 그 개인들 투자하는 종목들과 또 연금님들 사주지 않습니까? 이 조합은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비중을 좀 줄여서 개별 종목에 투자를 비중 옮기는 형태로 포트 조정은 그렇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포트 조정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대형주와를 줄여서 이제 중소형주 개별 종목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춰서 업사이드 밸류에이션 했는데 장기적인 업사이드가 제일 높은 종목이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이벤트가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의 이벤트로 인해서 좀 급반등이 나오면은 뭐 또 그 다시 차익했다가 뭐 올해 정도 다시 담거나 뭐 이런 유연하게 전략을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대형주만 마냥 갖고 있을 경우에는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